네, 개별 종목 장세 속에 그 흐름을 함께 탈 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최근의 시황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시겠지만 주도주도 없고 그리고 시장에 주도 수급이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선무장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순환매도 너무 빠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순환매 고리를 쫓아가다 보면 손실만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죠. 예, 이럴 때일수록 순환매 장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어느 한쪽에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투자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성과가 좀 날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려운 장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때일수록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네. 내가 어느 쪽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세계 매출과 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 96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이 시각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도 강보합으로 올려 세우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계속 발표가 되고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에 있기 때문에 박자 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해주셨잖아요. 내 차례를 그럼 어디에서 좀 기다려볼까요? 뭐 저는 이제 모빌리티라든가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지금 현재 그래도 주도주는 없지만 성장이 좀 나오는 쪽에서 투자를 하고 내 차를 좀 기다리면 성과가 좀 하반기 내년도에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신세계도 괜찮겠네요. 리오프닝 관련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 여행, 카지노, 항공 네. 이러한 종목들이 주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뭐 아시겠지만 항공주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여주죠. 화물 때문에 그렇고요. 여행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토해냈는데 뭐 카지노도 그렇고 최근에 CGV 극장도 거론이 되는 걸 보면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네. 걱정이 더 많이 우려가 더 많이 주가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쫓아가는 매매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네.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 시장의 우려가 깊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사실은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들 얘기가 나오는 내용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델타 변이가 재확산돼서 완화를 못 했었죠. 근데 그때 주가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이 다 6월 초중반에는 고점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2달 동안 그걸 다 토해낸 모습이어서 지금 충분히 싸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18세에서부터 49세까지 백신 예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자립도 할 것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백신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백신 자립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을지 오늘의 유망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류 관련의 대장이죠. 하이트진로로 네. 꼽아 주셨네요. 예, 그동안 와인을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안 나죠. 예, 그리고 우리가 회식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실 안 거예요. 나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사실 와인보다는 소맥을 좀 드시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전체적인 시장이 쭈그러들었지만 올해 2분기 때는 한 마이너스 5%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한 2% 정도 시장이 작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류 시장이 그래도 뭐 그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내년도에 아마 1분기나 2분기 정도면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저 효과라는 이야기가 주류 시장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점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백신을 맞고 리오프닝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회식이라든가 모임을 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쪽 시장이 없던 시장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면 하이트진로가
같은 종목들, 주류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이 좀 나올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관련해서도 하이트진로에 대한 주목하는 또 배경이 있다고요. 예, 설문조사를 보면 사실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가장 리오프닝 됐을 때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인 모임이 해외여행 정도 비슷한 네. 수준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만나서 소맥을 한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소맥에 된다는 꽂히셨네요. 예,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아시잖아요. 네. 테라가 엄청 많이 잘 팔리고 있고 참이슬 그러니까 진로 이즈백이 엄청 팔리고 있는데도 시장 전반적으로 사그러들어서 네. 뭐 가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 MS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략 2달 동안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를 그런데 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보면 여행이 더 높잖아요. 네. 근데 항공 면세점이 아니라 왜 더 유독 주류 쪽에 그럼 주목을 하셨어요? 항공 면세 좋죠. 예, 항공 면세 당연히 좋습니다. 지인 모임보다 더 높잖아요. 예, 근데 그 기대감이 주가에 나타났던 아. 종목과 나타나지 않은 종목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항공 여행을 먼저 꼽으시는 분들 많았고 거론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주류 쪽을 꼽거나 거론을 많이 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라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것보다 내 자리를 찾아가는 주류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주류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확실히 내년에 그 기저효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매출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기대가 크신가 그렇죠. 봐요. 2분기도 꽉 났고요. 3분기 때는 괜찮을 올림픽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것조차도 코로나 올림픽이라 그래서 꽉 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 조금만 좋아지고 내년에 실적이 조금만 더 난다라고 하면 기저효과가 확실히 있네라는 인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발상 목표가? 투자가 좀 네.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43,000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0,000원만 올라도 한 30%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43,000원 보겠는데 작년에 47,000원까지 갔었어요. 지금보다 매출이 안 나왔는데도 그 기대감이 나타났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저점을 다진다라고 하면 지금 분할 매수에서 43,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맥이 먹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목표가 43,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신 만큼 또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와 함께 유망주 찾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